당시에 자유한국당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티브 비건에게 자 지금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마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 이제 비공개로 열린 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내년 4월 총선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긍정적 반응을 미국이 보였다. 네. 이 말은 또 누가 했냐면 이것도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비공개로 이제 한 건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복수의 현지 참석한 의원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런 기사를 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여야 원내대표가 갈 때는 또 다른 또 수행하는 또 당뇨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달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이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무슨 네. 말이냐. 이런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 오늘은 법조예정 박지훈 변호사가 재판 일정 때문에 자리를 못 하셨고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무거운 녀석으로 갑니다. 들이 아니고. 네, 외롭습니다 오늘. 예. 근데 지금 상태가 얼굴 상태가 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제 뭐 송년회 같은 거 했어요? 최고의 상태입니다. 아 최고의 상태입니까? 밤샘에서 공부하고 오느라고요. 밤샘 곡차였어요? 밤샘 공부. 네. 공부했어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 출연도 많이 하는데 또 재판 준비도 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사는 분이네요. 요정이네요. 다재다능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상근 기자도 없고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는 보니까 네. 그 KBS 밤 11시 하는 더 라이브 있잖아요. 네. 거기도 출연하고 그러던데. 뚱커벨은 거기서 연락 안 와요? 출연해달라고? 제가 한번 못 받았나요 전화를?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요.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방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뚱커벨이 전해주는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거운 뉴스 뭐죠? 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에 그랬다고 그러죠? 네, 어제가 이제 단식 8일째였죠? 8일. 네, 일주일하고도 이제 하루를 넘긴 하루를 더한 이제 8일째 밤 11시경에 이 청와대 앞에 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텐트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몽고 텐트?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고 네. 몸도 점차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일반 병실로 네, 옮겼다고 기사가 지금 스마트폰에 떴네요. 그렇죠. 신촌 세브란스로 가깝거든요. 청와대에서 응급실로 갔었는데 금화 터널만 지나면 되잖아요. TMI 아닙니까? 너무 아 그래요? 사직 터널을 먼저 지나야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또 우리 배 수장 나온 학교가 또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단식에 대한 여론은 뭐 썩 좋지는 않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도 뭐 여러 반응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발표가 된 결과이기 때문에 소개는 해드립니다. 지난 23일, 24일 그러니까 조사한 시점 당시의 결과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를 받아서 전국 1,004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 여부를 물어봤는데 공감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7명 정도 67.3%였고 공감한다는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28.1%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 시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 좀 더 폭넓게 중도 외연을 확보하는 데는 과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또 이 조사 자체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제1야당의 대표가 목숨까지 걸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걸 여론조사하다니 말이 되냐 이런 네. 또 여론조사에 대한 또 쓴소리를 꺼내놓았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입장을 내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단식 투쟁인데 세 가지 이유였거든요. 일찬 두 반. 지소미아는 계속 찬성 연장되는 것은 그리고 이 선거법과 공소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일찬 두 반. 바로 이걸 주장하면서 단식 투쟁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제대로 대화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갈 때까지 그냥 놔두느냐. 그래서 참 비정한 정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는 메시지를 꺼내놓았는데 여기에 이제 단식 릴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미경 최고위원과 신보라 의원 비례대표죠. 이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그 자리에서 다시 네.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 또는 당뇨들이 아마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단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교안 대표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돌아가겠다 뭐 이런 약간의 그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당장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또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에 가서 이제 요양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단식 그 이유 중에 그 아까 1찬 2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중에 반대 그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1찬 두 반이었는데 이 패스트트랙은 자동 부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선거법 개정안부터 선거제 개정안이 어제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자동 부의 27일 날 됐는데 그렇죠. 이 60일 안에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일단 이제 타협하자 자유한국당 이 황교안 대표가 또 단식 투쟁까지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린 절대 우리 기존 안에서 물러설 수가 없다. 기존 우리가 제안한 곳에서 물러설 수가 없다. 그래서 타협보다는 강력한 저지 쪽에 자유한국당은 힘을 더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야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밀레종 무겁게 쳤습니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뭐예요?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서 했다는 그 발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미국 행길에 올랐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바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 우리 정치권의 이 여론 또 국민 여론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자 무겁게 전달드립니다. 이건 무거운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북미 협상 사실상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스티브 비건. 스티브 비건. 그게 무거운 거예요? 예. 네. 왜 강조하십니까? 네, 이게 좀 무거운 내용이죠. 네. 누구에게 이야기? 비건도 무겁죠, 사실. 그렇습니다. 차지는 않았는데 비어 있는 사람인데 무겁네요. 비건. 네. 비건하고 우리 뚱커벨하고 이게 옆에 서면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둘 다 비건하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티브 비건에게 자 지금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비공개로 열린 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내년 4월 총선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긍정적 반응을 미국이 보였다. 이 말은 또 누가 했냐면 이것도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이제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복수의 현지 참석한 의원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런 기사를 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여야 원내대표가 갈 때는 또 다른 또 수행하는 또 당뇨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전달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이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런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당약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 경악할 일이라고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방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미 목적은 방위비 분담금이었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면서 네. 나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뉴스 들으면서 그때 이인영 민주당 그다음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명이 같이 간 거 같이 아니에요? 갔었죠. 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옆에 없을 때 네. 기건하고만 나경원 대표가 둘이 얘기를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인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또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가 그때 들었는데 이렇더라라고 하지 않은 걸 보면은 아마도 잠깐 두 사람만의 대화를 네.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네. 그 상황이 좀 의심이 가요. 미국과 북한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이거 상당히 난감하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최근에 했었고 여전히 불신은 살려둬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전달한 바가 있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남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반응들을 최근에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 나는 방남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럴 때도 사실은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잘 되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혀를 끌끌끌 차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그 작년에 지방선거 전날 네. 그 북미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막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내년 4월 전엔 하지 말아달라. 네네. 회담하지 말아달라. 예, 지방선거 때니까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이런 얘기한 그랬죠. 거 네. 아니냐 이런 뭐 분석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북미 회담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치 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가 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과연 우리 정치 일정을 생각해서 염두에 둬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유리하라고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연결하기는 힘든 일인 거죠. 그러면 아니 트럼프가 지금 우리 일을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방위비 지금 1조 내던 거를 6조까지 내라고 지금 이 압박하는 계속 압박을 상황인데. 내고 있고. 그 방위비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트럼프 지금 방위비 압박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박원순 시장도 반응을 내놓았거든요. 예.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담하다. 내 길을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한 협상을 하러 방문한 미국에서 나 원내대표는 총선 전에 북미 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네. 이 당에 유리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요. 자꾸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게 되면 결국 서울에 관광객이 오겠느냐 하는 의미에서의 서울 디스카운트까지도 난 염려하게 된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무게 있는 뉴스 뭡니까? 네, 좀 무거운 뉴스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랬죠. 네. 지금 기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많은 것 같고 네. 진짜 무거운 뉴스 같은데 구속 사유가 일단 뭡니까? 구속 사유는 개인적인 혐의입니다. 개인적인 혐의인데 이 구속된 것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던 지난 2016년입니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네.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이 해당 업체들에게 금융당국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금융업체들이 이것이 있으면은 좀 형량을 또는 제재를 감경받을 수가 있거든요.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뭘 발급을 했냐면 표창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수천만 원 정도를 받고 표창장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수사의 초점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각종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소명됐다는 것은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는 의미고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지금 빨리 구속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증거인멸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기준이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구속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이 사안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게 네.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 청와대 연가설이 지금 더 나오고 있는 게 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무거운 뉴스가 되냐면 이런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2016년에 있었던 비위 행위거든요. 근데 2017년 이제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뭐 백원우 비서관 등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유 전 부시장의 이제 비위를 감찰하다가 이 부분이 민정수석실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감찰 무마 의혹 바로 예. 이것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거든요. 이 조사하는 과정에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 네. 이런 발언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예. 그런 지시한 거 아니냐. 그 압력 넣어서. 상부라면은 바로 위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수사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앞으로 그 부분 네. 의혹인데 어떤 대- 쟁점이 나올까요? 대가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가성.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가성이 있었느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본인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창장을 준 것이 돈을 받고 이 표창장을 준 것 자체가 충분한 대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게 중지를 시켰는데 중지한 이유가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청와대 쪽에 일파만파 퍼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방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사람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년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인면서 지금은 국무부 장관 맞죠? 네네. 네.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방송만 잘 듣고 계셨다면 바로 정답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뚱커벨 힌트 주세요. 국무부 부장관 이제 지명자인데 자 우리가 시작하다가 비긴이잖아요. 영어로. 비긴. 네, 이거의 과거 아, 네 과거형. 과거형하고 비슷하고요. 또 차 있는 게 아니면 차근 응. 예. 힌트 많이 드렸죠. 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과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